네, 이번 시간은 제가 허가 기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88페이지입니다. 자, 88페이지 가보시면 88페이지부터 89, 90페이지까지 허가 기준이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허가 기준 일단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행위 허가 등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 행위 허가 등이다. 그래서 관한 지문에 있어서 저희가 신고는 한번 저희가 정리했었고요. 신고는 정리했었고 이제 허가입니다. 이 행위 허가 등에 관한 지문 중에서 저희가 허가에 관한 이 지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빈도로 보면 저희가 신고하고 이 허가를 봤을 때 빈도상으로 보면 이 허가 기준 쪽의 지문이 조금 문항 출제가 좀 많습니다. 거의 한 80%는 거의가 다 이 신고에 관한 지문보다는 허가 기준을 저희가 정리하게 됩니다. 자, 허가는 저희가 이제 보시면 두 가지를 정리해 두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시면 이 허가 기준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의 요건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동의 요건이요. 동의 요건이라면 이제 보시면 제가 신고 기준을 정리해 말씀드렸던 세 가지 대상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정 행위할 때 필요 동의 요건은, 그리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세를 정리할 때, 그리고 세 번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세이죠. 그래서 일단은 동의 요건은 지금 제가 세 가지 대상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첫 번째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입니다. 입주자 공유인 저희가 복리시설에 대한 행위 변경입니다. 하나.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보시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니죠. 그래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 요건을 정리하는데, 자, 허가 기준은 일단 제가 크게 동의 요건과 이어서 정리하게 될 두 번째 단서 규정인데, 자, 그러면 공동택은 여러분들이 네 가지 동의 요건을 좀 나누어서 구분을 좀 해 두셔야 돼요. 네 가지라면 지금 그 유인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리를 잠깐 할 거고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두 번째, 세 번째인데,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기준을 설명하든 신고 기준을 설명하든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동의 요건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기준의 지문을 등장하든 허가 기준을 등장하든 뭐에 관한 동의 요건은 절대 등장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정리할 때 동의 요건은 여기는 저희가 전체 입주자입니다. 전체 입주자에 저희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허가 기준을 정리할 때 대상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라면 동의 요건은 이 용도 변경부터 신축 중축까지 예외 없이 다 동의 요건이 얼마가 됩니까?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란 것. 자, 그러면 동의 요건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주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될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공동주택입니다. 자, 유인물에 이제 가보시면 공동택에 이제 가보시면 동의 요건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자, 공동택의 용도 변경 시 첫 번째, 두 번째 공동택 용도 폐지, 개축, 재축, 대수선이라면, 세 번째는 파손 철거, 비내력벽 철거라면, 네 번째 신축, 중축입니다. 자, 공동택 분류상에 네 가지를 정리해놨지만 그 중에 네 번째 신축, 중축은 동의 요건이 등장하면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동의 요건에 관한 지문을 던졌을 때는 뭡니까? 첫 번째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폐지죠.
용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개축, 재축, 저희가 대수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가시면 저희가 파손 철거와 그리고 뭐 저희가 비내력벽 철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 이 허가 등에 관한 지문을 정리할 때 공동특에 따른 이 용도 변경, 용도 폐지, 개축, 재축, 대수선, 파손 철거, 비내력벽 철거에 대한 동의 요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좀 애워두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물론 문제를 풀어가고 지문을 정리할 때 이해를 통해 접근하고 뼈대를 잡을 경우도 있지만 이 허가에 관한 이와 같은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뭡니까? 이때는 따로 어떤 이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대로 애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전부를 다 외우지 못하지만 공동태 용도 변경을 던지게 되면 뭐 합니까? 저희가 전체 입주자의 저희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네요라고 일단은 그대로 애웁니다. 애워야 돼요. 자, 여러분이 좀 혼동하는 게 보면 좀 시간이 지나면 용도 폐지와 용도 변경의 동의 요건이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서 공동태 용도 폐지 개축 재축 대수선이라면 이때는 유인물 가보시면 이때는 당해 동의입니다. 당해 동의 입주자입니다.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공동택에 대한 파손 철거 저희가 파손 철거입니다. 파손 철거 비내력벽 철거라면 이때는 해당 동입니다. 이때는 해당 동해 여기는 입주자도 나오지만 입주자 또는 저희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신축 중축은 동의 요건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묶어버리면 이렇게 묶어버려도 돼요. 플러스 공유 아닌 복리설도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분이 공동주택에 대한 신축과 증축의 경우도 뭐 하더라? 뭐가 필요 없다? 입주자 관련 동의 요건이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하나 묶어버려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설은 일정 행위 변경을 하든 또는 공동택에 대한 신축 중축이든 간에 이때는 입주자 관련 동의 요건 연결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 이렇게 하나 지문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꼭 공동택 용도 변경을 포함해서 파손 철거, 비내력벽 철거는 이 지문을 애워야 되는데 문제는 입주자 중요하지만 전체인지 요 지문까지부터 정리하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나오는 당해나 해당이나 이 지문이 그러면 당해는 뭐고 해당은 뭐나 이게 혼동이 됩니다. 그러면 혼동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없는 걸로 정리를 해버리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지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 조금 더 낫죠. 이와 같은 행위면 동의입자 3분의 2 이상, 여기는 동의입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지문 자체가 없는 걸로 생각해도 무방하고 시험 문제 또 저희가 문제를 풀이 과정에 문제 풀이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아예 없다는 걸로 생각하셔도 실제로 보면 기출문제다 보면 이 지문을 빼고 내는 경우도 있고 놓고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오히려 여러분의 어떤 궁금증 유발의 어떤 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이 동의 요건 일단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둘, 셋을 정리했고 부대 입주자 공인 봉지 정리가 끝났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단서 규정입니다. 단서 규정. 자, 단서 규정이라면 저희가 이제 보시면 모든 행위가 아니라 단서 규정이라면 저희가 모두가 아니라 이 6가지 용도 변경부터 신축 중축에 따른 6가지 행위 변경 중에서 저희가 파손, 저희가 철거, 그리고 용도 폐지입니다. 용도 폐지예요. 용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비내력벽 철거가 됩니다. 자, 비내력벽에 저희가 철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단서 규정이라는 것은 제가 보시면 행위가 파손, 철거, 용도 폐지하고 비내력벽 철거하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리했던 내용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와 같은 행위 변경을 제가 쭉 정리하려면 뭐가 있었어요?
플러스 일종의 동의 요건에